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몽타주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소주를 사갔다는 그 남자의 얼굴입니다. 강혁입니다. 드림호텔에서 채화영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그 충성스러운 신복 말입니다. 백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낸 사고라고만 믿었는데 그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몽타주를 가방에 쑤셔넣고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강백호가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기록을 뒤지는 모양입니다. 화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강백호가 제법이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 강혁아. 그 애는 너무 많이 알았어. 화영은 강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령했습니다. 그 애가 찾으려는 물건이 뭔지 너도 알지? 스패너 말이야. 그걸 찾기 전에 숨통을 끊어버려. 강혁은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실수 없이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강혁이 방을 나가자 화영은 다시 와인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오복길에 이어 강백호라니.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전부 잡초처럼 뽑아버려야 해. 화영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야망을 위한 작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백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안의 한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의 내비게이션 기록이 멈췄던 주소를 근거로 찾아온 곳입니다. 진흙탕에 신발이 빠지고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비명을 질렀던 그 이유가. 백호는 챙겨온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땀이 섞여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는 손톱 밑에 흙이 박혀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땅을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백호는 숨을 들이키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피가 눌러붙은 검은 스패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호는 그것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이거였어. 이 무거운 걸로 우리 아버지를 친 거야. 강혁 이 짐승 같은 놈. 백호는 스패너를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눅눅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호는 경계하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강혁이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결국 찾아냈군. 강백호. 역시 머리가 좋은 놈이야. 강혁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백호는 스패너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채화영이 시켰지? 아버지를 죽이고 증거까지 없애라고? 강혁은 대답 대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복길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너무 많은 걸 받고 대표님을 위협했지. 너도 마찬가지다. 강혁의 신호가 떨어지자 괴한들이 한꺼번에 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백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스패너를 휘두르며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호는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리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다가와 백호의 품에서 스패너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져가지. 넌 여기서 실종된 걸로 처리될 거다. 백호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강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절대 못 줘. 채화영의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강혁은 백호의 손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백호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숲 입구에서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혁과 괴한들이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린이었습니다.
서리는 도청기를 통해 모든 상황을 듣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강혁, 당장 멈춰. 서린의 외침에 강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강혁은 서린을 보며 멈칫거렸습니다. 실장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서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백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백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강혁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백호까지 죽이려고? 강혁은 서린의 말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됐으니까 꿈 깨. 괴한들은 서린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이를 갈며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꼬였습니다. 마 실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화영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딸이 계획을 망쳤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서린이가 왜 거기 있어? 당장 그년도 같이 없애버려. 강혁은 화영의 명령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화영이 자신의 딸마저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강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스패너가 진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숲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서린아. 장미는 무사해?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백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이 담긴 스패너는 이제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영은 집무실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숙희도 오복길도 다 내가 이겼는데? 그녀의 화려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강혁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어? 병실로 옮겨진 백호는 간신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장미가 밤새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장미야. 미안해.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장미는 고개를 저으며 백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의 눈빛에는 채화영을 향한 서슬퍼런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서린은 집으로 돌아와 화영과 마주 섰습니다. 화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린아, 밤늦게 어딜 다녀온 거니? 엄마가 걱정했잖니? 서린은 화영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니 채화영 씨. 당신은 이제 끝났어.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서린의 선전포고에 화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모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강혁은 유치장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영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표님, 당신이 날 버린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강혁의 눈에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